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를 혼자 요양병원에 모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의견은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요양원 모시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너가 모시고 가면 될 일 아니냐? 네? 제가요? 그래, 여기 너 말고 또 있어? 아니, 엄마,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왜 못 모셔? 너희 집 애들도 다 컸잖아. 못 모시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저희 집에 남는 방도 없고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9세 김 씨와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 나이도 8순이 다 되어가고 남편은 나이가 더 많으니 이제는 여기저기 고장이 안 난 곳이 없을 지경이에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나 허리가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기운이 없어서 자꾸만 눕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곳에 놀러 가려 해도 쉽지 않은 나이였죠. 김 씨보다 나이가 6살이 더 많은 남편은 이미 70대 후반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는데 80이 넘어서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진작에 모두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으니 그런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건 온전히 김 씨의 몫이 되었죠. 하지만 남편보다 나이가 적고 아픈 곳이 적다고 해도 김 씨 역시 내일 모레 8순이었습니다. 본인도 여기저기 아프고 고장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남한테 병수발을 받으면 받았지 본인이 누군가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죠. 몇 년 동안 할 만큼 했지만 이제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한평생 같이 살았던 남편이었기에 김 씨도 그 누구보다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모시고 김 씨가 수시로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물론 김 씨 역시도 혼자서 살기 힘들어질 때가 온다면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도 아니라 자식들이 다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이 웬 말이냐며 아버지를 어떻게 그런 곳에 모실 수가 있냐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돌보거나 최소한 사람을 쓸 수 있게 돈이라도 주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남편의 옆에 하루 종일 붙어 고생하는 건 김 씨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돌보는 건 김 씨의 몫이라 말했고 입으로는 다들 걱정하는 척을 했지만 실제 김 씨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겉으로 효자인 척은 하고 싶고 자기들은 조금도 손해보거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척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을 맡아달라고 말했어요. 김 씨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딸이 하나였고 젊었을 때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자식을 셋이나 키우느라 남편과 아내는 허리가 부러져라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나마 나중엔 사정이 조금씩 나아져서 먹고 살만 했지만 옛날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고 손주들까지 태어나니 이만큼 뿌듯한 인생도 없구나 싶었죠. 자식들 모두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에 시달리면서 막내까지 결혼을 시켰을 때 이제는 앞으로 부부끼리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선우 좀 봐줄 수 있어요? 일요일에 데려갈게요. 이틀이나? 이틀은 좀 힘들지. 갑자기 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려고요. 아이들 다 친정한테 맡겨두고 부부끼리만 모이기로 했어요. 엄마가 좀 봐주세요.
지난주에도 너희 오빠가 애들 둘 다 봐달라고 해서 주말에 꼼짝도 못했어. 그러니까 오빠 애들도 봐줬으면 이번엔 우리 애도 봐줘야지. 우린 둘도 아니고 하나니까 괜찮잖아요? 자식들이 셋이니 번갈아가며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면 화를 내고 다른 형제들과 차별한다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결국엔 3명의 자식들이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마다 전부 봐주게 되었어요. 김 씨가 애를 봐준 걸 고마워하는 마음은 별로 없었고 불가피하게 봐줄 수 없다고 할 때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도 하게 되었죠. 장남은 그나마 아이를 덜 맡기는 편이었지만 그 말고 다른 이유로 김 씨의 속을 썩여댔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빌려주세요. 난 몰라. 너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엄마가 먼저 허락을 해주시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잘해주세요. 그러게 멀쩡히 다니던 회사는 왜 갑자기 때려치우고 장사를 한다고 난리야? 장남은 자식이 둘이었고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김 씨가 여유가 있다면 도와주고 싶을 정도였는데 나머지 2명의 자식들만 빼고 장남에게만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으니 그냥 응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장남은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회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 대출금이며 4명의 식구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마다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말이 좋아서 빌려달라는 말이지 제대로 갚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 월세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 액수가 그리 많지 않아 김 씨가 가진 비상금을 쪼개서 빌려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 단위가 넘을 정도로 감당 못하게 커졌어요. 나중에 남편이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김 씨와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빌려줘도 뒤끝이 좋지 않고 안 빌려주면 원망을 듣는 상황 속에서 결국 김 씨는 부부의 앞날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 총 800만 원에 달했고 처음 몇 달 동안 약간 돌려받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 돈은 그냥 없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괜히 돈 이야기를 꺼내면 김 씨가 이미 빌려준 돈을 갚을 생각이 아니라 왜 더 빌려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말이 돌아왔어요. 이미 3명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 남녀 구별 없이 똑같이 1억씩 보태주었고 부부도 노후에 쓸 돈이 있어야 하니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진작부터 자식들에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장남은 돈이 부족할 때마다 김 씨에게 끊임없이 빌려달라는 말을 했고 매번 거절하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자식들이 다들 나이를 먹고 각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이제는 명절이나 기념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작은 아들은 회사에서 미국으로 발령이 났고 작은 며느리가 평소에도 아이들을 미국에서 학교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서 아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몇 년 뒤에 돌아올지 기약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하나만 눈에서 보이지 않아도 엄청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둘째가 미국으로 떠난 바로 그 해에 큰아들은 이제부터 제사나 명절도 지내지 말자고 했고 연휴에는 자기 식구들끼리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집안 제사를 안 지내는 건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명절에도 모이질 않으니 자식들 손주들 얼굴 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김 씨 부부에게서 돈이 나올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3명의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서 안부 연락조차 뜸해졌어요.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도 속이 많이 상했지만 자식들에게 겉으로 표시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다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도 부부 둘 다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내려놓고 둘이서 조용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나이가 칠순이 훨씬 넘고 김 씨도 칠순이 되었을 때 남편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잔병도 없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크게 한 번 아픈 이후로는 평범하게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요. 평생 다닌 직장을 퇴직한 이후로 개인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그때 전부 정리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죠. 둘 다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 김 씨는 건물 청소를 하며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었어요. 너 내일 바쁘니? 별일 없으면 아빠 모시고 병원 좀 다녀와. 내가? 엄마가 가면 되잖아. 나 내일 일하는 날이야. 너희 아빠 내일 병원 검진 예약해놔서 꼭 가야 돼. 너가 좀 모시고 가. 아, 검진 날짜 바꾸면 되잖아. 병원에 한 번 가면 몇 시간씩 있어야 하는데 난 싫어. 엄마가 다음에 같이 가시던지 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에 한 번 모시고 가라고 하면 싫은 기색을 숨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다들 바쁘게 살고 있으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부모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 씨는 본인들이 자식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참 이기적이다 싶더라고요. 자식들은 다들 아무리 바쁘다 말해도 자기 식구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할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 도저히 못하는 일인 것 같았죠.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기만 하고 원망을 듣는 존재인 건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더욱 좋지 않았고 김 씨가 없으면 가까운 거리도 혼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밥 안 먹어? 뭐? 방금 밥 먹었잖아. 점심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어. 무슨 소리야? 나 배고파 죽겠는데. 심지어 2년 전부터는 남편이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신까지 아프기 시작했고 김 씨 혼자서는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김 씨 역시도 나이가 젊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병수발을 들며 온몸에 골병이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남편의 정신이 불안정한 상황이 참 많았는데 거동도 불편한 몸으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열고 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심장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너무 크게 놀랐어요. 하루는 김 씨가 혼자 집 앞마트에서 장을 보고 온 사이에 남편이 밥을 차려 먹겠다면서 가스불을 켰고 냄비에 있던 찌개가 다 졸아붙다 못해 까맣게 타서 연기가 잔뜩 난 적도 있었죠. 이대로라면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가 전문 간병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이미 체력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보, 나 그냥 요양병원으로 보내줘. 나이를 먹으면 그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멀쩡한 정신의 남편은 김 씨에게 자신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 씨가 몇 번이나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차마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었죠. 잠시 후엔 또다시 평소처럼 멍한 눈빛으로 바뀌었지만 그날 이후로도 남편의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날에는 꼭 자기를 요양병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김 씨도 이 정도 했으면 남편에게 본인이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장남과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꺼냈고 자식들의 반응은 생각 외였습니다. 네, 요양병원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 아버지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젠 엄마가 혼자 감당 못하겠어. 나도 힘이 들고. 그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을 집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붙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24시간 남편 옆에 있어야 하는 건 김 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과 아들은 펄쩍 뛰며 반대를 했습니다. 안 돼요. 왜 아버지를 그런 곳으로 모셔요? 아직 정신도 멀쩡하시잖아요. 멀쩡하시긴 뭐가 멀쩡해? 며칠 전에도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가시는 바람에 경찰이 집까지 모시고 왔어. 자식들은 생전 한 번 김 씨의 집을 찾질 않으니 남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를 혼자 요양병원에 모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의견은 물어보신 거예요? 남편은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멀쩡하게 돌아왔을 땐 본인을 요양병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한번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효도를 하려고 하는 아들과 딸에게 김 씨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요양원 모시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너가 모시고 가면 될 일 아니냐? 김 씨가 장남에게 아버지를 모시라고 하자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요? 그래, 여기 너 말고 또 있어? 아니, 엄마. 저희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왜 못 모셔? 너희 집 애들도 다 컸잖아. 못 모시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장남은 이미 자식들을 다 키운 상태였고 큰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치매 걸린 남편을 돌봐야 한다면 장남이 가장 조건이 좋았습니다. 저희 집에 남는 방도 없고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대답을 들은 김 씨는 참 기가 막혔죠. 어차피 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거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정 그렇게 아버지 요양병원 모시는 게 마음 아파서 못할 거라면 딱 한 달, 아니 일주일만 너희 집에서 모시는 게 어떠냐? 그래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던지.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럼 자기가 모시고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겠다 하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갑자기 왜 말이 그렇게 되냐고 당황했지만 아들은 자기가 회사를 휴가 내고 집에서 돌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들은 나이도 젊으니 일주일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싶어 김 씨는 얼른 남편의 일주일치 짐을 싸서 며느리 손에 들려보냈고 남편도 물끄러미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순순히 아들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뒤로는 처음으로 김 씨가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었죠. 홀가분한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적적하고 허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요양병원에 가거나 나중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매일 이런 기분이 들 것만 같았어요. 기세 좋게 남편을 데려간 큰아들은 일주일은커녕 이틀 만에 다시 집으로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첫날 바로 큰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으로 주랭랑을 쳤고 아들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았지만 둘째 날에 바로 포기를 하고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주제넘는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김 씨는 당연히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습니다. 아픈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애초부터 아들이나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병수발이 힘든 일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탓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펄펄 뛰던 아들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니 속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남의 모습을 지켜본 딸은 자기가 모셔가겠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약 2주일 뒤 남편은 김 씨의 집에서 택시 기본요금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앞으로 김 씨는 자주 남편을 보러 찾아올 테지만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게 뻔한 일이었어요. 김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똑같이 요양병원에 들어와 지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죠.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괜한 기대를 했다가 상처를 받는 일도 싫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